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래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며 AI와 AI 반도체에 2027년까지 9조 4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현황 관련 점검 회의에서 우리가 AI 반도체로 K 반도체 신화의 제2막을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증권이 반도체 업황 호조와 함께 실적 개선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되는 국내 반도체 기업 7개를 타이거7으로 선정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한미반도체와 HPSP, DIT, SNS텍, 리노공업, 가온칩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를 타이거7으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삼성전자 지분 524만 7,140주를 시간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매각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은 미국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고요. 또 월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 더 느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영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달은 7월이다라고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금리 인하는 후퇴하며 투자자들은 이번 주 실적과 물가 지표에 시선을 고정했는데요. 기술주는 엇갈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술주 살펴보시면 장중 최고점 경신한 메타는 반락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알파벳은 1.43% 오름세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 0.99% 하락세 보였고요. AMD도 0.3% 약보합 마감한 가운데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밝힌 테슬라는 4.9%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반도체 법에 따라 대만의 TSMC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폭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25% 하락세 보여주면서 지수 2,710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뚜렷한 주도 섹터를 찾기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제조업 경기 회복 기대감에 건설기계, 조선, 운송, 산업재 섹터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저 PBR 업종 큰 변동성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또 구리 가격 강세에 구리 관련주도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기관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동반 팔자세 보여주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현재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0.01% 소폭의 오름세 확인되고 있고요. 지수는 860선에 걸쳐져 있습니다. 연고점 경신하는 금리에 성장주 투심이 약화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가상자산 관련주 오름세 보이는 가운데 조선업종 강세 연동되면서 조선기자재도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 안에서는 개인만이 매수 우위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 742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3거래일 연속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팔자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뚜렷한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보다는 순환매 나타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승의 연속성 가져가고 있는 전선, 전력, 설비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이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센터 업황 회복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관련주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탄력이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현재까지도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은 가온 전선입니다. 현재 6% 가까운 오름세 보여주면서
되면서 36,2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HD 현대일렉트릭도 강합니다. 현재 5.47% 강세 나타내면서 21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용기기 관련주도 오늘 탄력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제이시스 메디칼과 비오를 중심으로 관련주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피부과학회 DST에 참가해 주요 제품인 덴서티와 리니어지를 선보였다고 밝히면서 태국 공략 본격화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비올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죠. 올해도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인 실펌 X를 중국과 브라질에 본격 판매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실적 기대감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주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기기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BNC 7%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6,6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 제이시스 메디칼과 비올 각각 6%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9,390원, 1,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희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CPI 발표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에는 경계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좀 혼조 양상을 펼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정오쯤 저점을 찍은 이후에 조금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장중 내내 오가면서 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외국인은 우리 주식을 꽤 많이 사들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는지 살펴보니까요. 반도체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수혜주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분들의 관심도 총선에 쏠릴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그리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방향이 이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내일 총선 결과도 한번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가 수익으로 연결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시간 기준으로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하락세, 코스닥 시장은 소폭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하고 있나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비한 이제 옥석가리기가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뭐 지금 어닝 시즌이 좋은 반도체, 자동차가 뭐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반적인 그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 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가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있는데 상당히 미국 경제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 부분 지연된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 계속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이제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겨시 지표가 이제 더 좋은 그런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기업 실적 시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 사항을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련된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변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 굿뉴스로 바라보셨나요? 네, 우선 뭐 밸류업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랠리에 외국인의 1분기 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대라는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1분기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의 순매수액이 좀 크게 좀 증가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에부터 좀 수급 유입으로 좀 작용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는 뭐 반도체 업황 개선에 관련돼서 뭐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의 외인 수급이 좀 극대화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지난 1분기에 대한 기점을 보면 외국인이 15조 8천억 원을 좀 순매수했는데 1998년 집계 이후에 최고치 가장 많은 외인의 수급 유입 효과를 좀 작용했다라는 이 기사가 있었습니다. 직전 연도의 최고치가 2009년도 3분기에 14조 7천억 원이었는데 연간 외국인의 투자금인 10조 5천억 원 규모를 좀 크게 상회하는 부분들이 이미 1분기에서 확정이 좀 됐다는 부분들은 향후에 외인 수급이 올해 이 가장 큰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PBR이 1배 정도를 터치한 이후에 최근에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의 경우에는 견고한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반기에 이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연 부분 그래서 6월 달 즉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쇠퇴되면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로 좀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과 여기서 오히려 금리 인하의 횟수가 조정될 수 있다. 또는 뭐 최근에 어떤 매파적 기조가 좀 더 강해지면서 금리를 또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단기적 어떤 이 증시의 어떤 상승 탄력도를 좀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 10일과 11일 CPI와 PPI 지수 그리고 3월에 FOMC 의사록들이 좀 공개될 수 있는 이번 주가 굉장히 증시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굿뉴스로 1분기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반도체 랠리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우리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들이게 된다면 우리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배드 뉴스는 또 어떤 걸로 보셨나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뉴스가 요즘 들어서 뭐 가장 안 좋게 해서 부정적인 이슈로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적 쇼크 코프로 그리고 LG 엔솔의 배터리주 2분기 전망도 암울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제 방송에서 좀 여러 차례 좀 강조를 드렸는데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특히나 셀업체의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간의 실적 희비가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IRA 세액 공제액을 차감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급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는 뭐 삼성 SDI의 경우에는 오히려 P5에 대한 이 프리미엄 배터리향에 대한 매출 비중이 3분기부터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유럽향 비중이 계속해서 좀 증가됨에 따라서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하면서 그나마 양호한 배터리 셀 3사 중에서 양호한 실적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렸습니다. 지금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뭐 전일 테슬라가 뭐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이 생산을 좀 철회하겠다. 어떤 이런 이슈가 좀 있으면서 우리 증시의 어떤 낙폭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여기서 뭐 트위터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부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적인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수급은 개선되지 못하는 흐름들은
1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이 투자 심리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전체적인 전기차에 관련된 업황투나 리스크들은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 관점에서에 대한 이 포트 편입은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겠으나 저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에코프로비엠처럼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뭐 하반기에 46파이 배터리에 대한 양산 기대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들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터리 관련주들 2분기 전망 역시 암울합니다. 배터리셀 3사 중에서는 삼성 SDI가 그나마 양호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전기차 업황도나 리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으니까 이전까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뉴스를 배드 뉴스를 보셨나요? 네, 미분양 시름으로 인해서 주요 건설사의 영업이익이 41% 감소했다라는 걸 이제 배드 뉴스를 했습니다. 이게 뭐 기준은 이제 작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그 분기 실적을 공시하는 12개사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 8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전년도 3조 1천억에 비해서는 한 41% 정도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부동산 분양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여기에 이제 공사 원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각 사업장마다의 사업성의 상당 부분 지금 저하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미분양들이 이제 주택 그 경기가 조금 위축이 되면서 미분양이 좀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2022년 10월 말에 7천 가구에서 올 말에는 이제 11,000 가구. 그러니까 뭐 상당히 한 2년 반, 한 2년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한 4천 가구의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이제 상황 자체가 건설사의 그런 수익성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부동산 PF도 여전히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금융감독원장이 각 이제 그 그러니까 종합투자사들의 그 PF 담당자들과 이제 비공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런 회의 내용은 뭐 밖으로 알려진 건 아직까지는 없지만 전반적인 내용이 이제 부동산 PF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 관련돼서 부동산 PF가 작년 말에 13.7%를 기록을 했습니다. 2020년도 말에 3.4%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79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6.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가중에 지금 총선 때문에 이런 부동산 PF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그러니까 미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뭐 흉흉한 루머들이 좀 많이 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일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런 부동산 관련된 PF 관련된 문제가 다시 시장에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국내에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그런 건설사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배드 뉴스로 바라보셨습니다. 영업이익이 4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동산 PF에도 발목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이 끝난 이후에 부동산 PF 문제 다시 드리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시 30분 기준 상승 섹터, 하락 섹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상승하는 섹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하는 섹터, 세대열 섹터로 나타났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안에서는 강스템 바이오텍 섹터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골관절염 치료제인 퓨어스템 OA 키트수 임상 1상 저용량군의 MR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의학 평가 결과를 확보했다는 소식 속에서 주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판지 제조 섹터가 잘 가고 있습니다. 2.65%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양제지가 섹터 전반을 이끌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자진 상장 폐지 결정 소식의 상한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섹터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관심 권역에 있으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뉴로모픽 반도체 섹터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9%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안에서는 자람테크놀로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섹터가 이어집니다. 1.83%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롯데 손해보험이 섹터 전반을 이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는 미용기기 섹터입니다. 1.68%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비올, 원택 등이 섹터 내에서 상승률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하락하는 섹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간 잘 가고 있었던 유리기판 섹터에서 오늘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6%대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그가 많이 올랐었던 피롭틱스에서 가장 큰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을 이은 섹터가 CXL 섹터입니다. 2.06%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섹터 내에서는 파도가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가 포착이 되면서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을 이은 섹터가 맥신입니다. 1.78%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호닉 오토메이션이 가장 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을 이은 섹터가 윤활유 섹터입니다. 국제 유가가 잠시 쉬어가는 속에서 윤활유 섹터도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 섹터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입니다. 1.43%의 내림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여기에서도 섹터의 하락을 이끄는 건 피롭틱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락을 보이는 sek터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변 대표님께서는 이 안에서 어떤 섹터의 흐름을 조금 더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전일 좀 강세를 보였던 유리기판주들이 오늘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력기기가 오늘 좀 굉장히 좀 강한데 전선주 안에서는 수급 PB가 좀 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기기 전체적으로 뭐 오늘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효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이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아직 전력기기에 대한 이 수급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확대되는 모양새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실 오늘 좀 강하게 보여지는 섹터는 좀 눈에는 사실 좀 안 띄우고 있거든요. 어제자에 사실상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은 사실상 오늘 거래 정지에 들어간 상태로 좀 되어 있고 어제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했던 기업들이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하거나 일부 시초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현재는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일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좀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은 10일 또는 11일에 대한 이 매크로 이슈에 관련된 경기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다소 좀 투자 심리가 좀 더 관망세로 좀 일관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섹터에서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력기기 쪽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장은 매크로 이슈에 조금 더 반응하는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의 흐름을 특징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미용기기 관련돼서 조금 관심 있게 봤습니다.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작년 이후에 뭐 수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면서 좀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그 이후에 상당 기간 좀 조정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오늘 좀 재차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미용기기 관련돼서는 계속 지금 뭐 미국 내에서 소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미용기기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남미나 유럽 지역 내의 미용기기의 판매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기기를 이제 하나 판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향후에는 이제 이런 미용기기에 대한 판매 못지않게 소모품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하면서 매출에 기여를 할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 골판지 관련된 섹터가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대양제지가 자진 상패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인 섹터의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대양제지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율이 96%가 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그 정도의 이제 회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주들의 비율이 지금 거래소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는 이제 그런 관련돼서 주식을 뭐 자사주나 이런 주식을 좀 더 많이 그럼 시장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상장을
전부 다 인수를 해서 상장을 폐지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대양제지는 후자인 전체적인 매수를 통해서 상장 폐지를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상장 폐지할 때 그 공개 매수 가격이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매수 가격이 결정이 된 이후에 아마 주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 공개 매수 가격이 만약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제 나중에 상폐가 된 이후에 뭐 상폐 이전에 이제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뭐 주가의 급등락은 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하시는 건 삼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용기기 수출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조정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골판지 제조 섹터에서도 강세가 나타났는데 이 안에서는 대양제지가 잦은 상패 소식 속에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상장 폐지 소식과 관련해서 상장사 55곳 정도에서도 감사 의견 미달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좀 위험한 상황인가요? 우선은 이 법정 제출일은 바로 이제 4월 8일까지 좀 제출을 했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제까지 적정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은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좀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감사 의견에 관련된 이슈. 그래서 원래는 정기주주총회 일로부터 일주일 전까지는 12월 결산법인들이 반드시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에 대한 어떤 지연 이슈가 인정이 된다면 4월 8일까지가 사실상 좀 데드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정의 감사 의견을 제출하든지 또는 의견 거절과 한정 의견 이렇게 세 가지의 의견을 좀 받게 될 수 있는데 적정 의견이라는 것은 회계상에 문제가 없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좀 더 해소했다는 관점에서 오늘 뭐 DYD라든가 삼부토건이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준 이유였고요. 반대로 지금 적정 감사 보고서를 좀 제출하지 못한 기업들이 좀 꽤 많은데 전체적으로 감사 의견에 대한 한정 이슈를 받았던 뭐 태영건설들도 있었고 뭐 EID, 한창, 뭐 데이플러스, 그다음에 웰바이오텍들이 감사 의견에 관련된 미달 이슈로 좀 부각이 좀 됐었고 전체적으로는 좀 한 55곳인데 코스피가 8곳, 코스닥이 28곳이다라고 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좀 크게 좀 증가됐다라는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금융감독원이 조기에 부실 기업을 퇴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도입 세부 지침 안에 퇴출 기업 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조기 퇴출에 대한 요건들을 갖추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기 때문에 근본 감사 보고서에 대한 리스크가 단순하게 개선 기간을 받고 우리가 뭐 과거처럼 1년과 뭐 2, 3년을 거쳐서 회사에 무한한 어떤 이 시간적인 어떤 부분들을 할애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다소 이제 보유자가 좀 힘들 수 있는 영역은 맞다. 다만 우리가 좀 사례로 좀 비춰봤을 때 감사 의견에 대한 거절은 그 거절 행태에 관련된 이슈만 해소를 해서 다음 사업연도에 감사 의견을 적정하게 좀 받아낸다면 이 사유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횡령과 배임이나 뭐 그런 어떤 연관성들이 좀 더 없는 기업들 그래서 감사 보고서 안에서에 대한 회계 이슈들을 올해 2024년도 안에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까지 적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올해까지 이 사유에 대해서 해소를 하는 기업들이 또 있는지를 살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파도 역시도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시큐레터 역시도 상장 폐지 기류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상장 7개월 만에 지금 상장 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주들은 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큐레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가 이제 중지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상장 폐지 요건에 지금 적용이 받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중지가 됐는데 이게 뭐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되는 기업들이 간혹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뭐 회사 측에서는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상장 폐지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거래 정지와 관련된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있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뭐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거래 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계속 이제 어떠한 시그널을 이제 보내왔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실적 뭐 상장된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 여부다라고 보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 아니면 뭐 회사들의 회임이나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최근에 2, 3년 동안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그런 기업들은 투자하실 때 극도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종목들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투자하시기에는 일반 투자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뭐 상장 폐지나 아니면 상장 뭐 정지와 그러니까 이런 거래 정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 이제 그게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물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 DY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뭐 상장,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이제 해소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강한 탄력성을 보였고요. 여기에 또 자회사의 이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또 재건 이슈가 같이 불거지면서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한번 이런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여도 일단 당분간은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시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나와 있다면 일반 투자자분들 좀 주의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일단은 상장 폐지와 거래 정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블록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이부진의 경우에는 지금 4,467억 원의 경우 정도를 블록딜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속세 마련을 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주당 매각 가격이 83,700원에서 84,500원 정도로 지금 거래되는 가격보다 좀 높은 가격대입니다. 이 블록딜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한데요, 대표님. 네, 아직 뭐 공시가 확정된 것은 좀 아니고요. 수요 예측을 좀 진행할 수 있고 할인율을 한 0.97포인트 정도를 좀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블록딜가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좀 다소 높은 구간이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전체 대량 주식을 좀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이 해당 가격 요건들은 체결 시점에 대한 최종적으로 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종가 안에서 할인율을 좀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할인 비율은 한 0.9%대다.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20거래일간의 이 삼성전자의 이 일별 거래 대금이 약 2조 5천억 원대에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천억 원대 블록딜 이슈가 단기에 뭐 당장의 어떤 시장의 어떤 영향으로는 크게 좀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해당 물량들이 단기간 안에 심각한 물량으로서의 어떤 이 오버행 이슈를 좀 초래할 만한 어떤 이슈는 아니다라고 좀 보이고 이게 순차적으로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으로는 보여지겠지만 전체적인 거래 대금을 감안했을 때는 블록딜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블록딜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소식을 살펴보니까요. 일단 주식 524만 주를 블록딜로 매각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0.47%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블록딜 이후에 좀 주가 향방이 어떻게 나타날지 대표님께도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단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정도 거래량이면 이 정도 블록딜은 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블록딜에 관련된 이슈로 오늘 좀 출렁거림은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내일 밤에 이제 미국의 CPI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그런 발표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최근 들어 이제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런 뭐 대규모 이제 IT 관련된 투자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기준금리가 인하가 뭐 미뤄지거나 아니면 뭐 만약의 경우 뭐 기준금리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이제 퍼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도 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에 같이 이제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디램과 관련된 그런 이제 가격 인상, 그다음에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HBM3E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블록 딜레이에 대한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만약 조정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부진 사장의 블록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CPI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된다면 삼성전자 역시도 시장과 더불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기간 조정이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소식을 전해주셨고요. 또 보조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삼성전자가 반도체 보조금을 60에서 70억 달러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TSMC와 인텔에 이어서 한 세 번째 규모인 건데 이 보조금을 받고 난 이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도 좀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 부분, 이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이 3월 말에 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좀 전망이 좀 됐었다가 4월 초에서 또 좀 이연이 됐었고 전에 TSMC에 대한 보조금액들이 구체화 좀 되면서 삼성전자의 이 과연 보조금액이 시장의 전망치는 한 60억 달러로 확정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시장이 화두인데 이 부분은 예측 지표이기 때문에 좀 단언하기는 좀 이릅니다. 다만 좀 단서가 좀 있었는데 미국의 추가적인 어떤 확대를 확정하다는 관점에서 대해서는 전체 투자액의 5%에서 15% 정도를 이 보조금으로 좀 다시 돌려주는 금액. 그런데 인텔의 경우에는 100억 달러에 대한 보조금액 예상액이 200억 달러로 좀 상향이 좀 되면서 삼성전자의 수령 가능 금액들이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테일러 반도체에 대한 이 투자 금액들이 좀 더 확정된 시점.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조금에 관련된 이슈는 있었지만 확정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미국 정부에 대한 이 전체적인 어떤 이 지원 규모액들을 보고 삼성전자가 어떤 투자를 최종적으로 좀 더 결정하거나 증액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 전망치는 저는 한 60억 달러까지는 주시를 좀 해봐야겠지만 50억 달러 이상은 좀 예상되고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다만 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삼성전자에 좀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는 재무 유동성들이 좀 더 크게 개선되는 부분들, 투자에 대한 이 빈도나 활용도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보조금이 확정되는 시점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60억 달러 정도라면 주시를 해보는 게 좋은 텐데 일단 5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임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조선중 관련주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 초서부터 계속 이제 수출이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원화 약세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가파르게 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고가로 수주했었던 선박들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 지금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인도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잔금을 이제 수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잔금 수령으로 인한 그런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개선세가 좀 더 확연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이제 대형 3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보다 이제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3사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모두 다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시장 기대치가 큰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이런 이제 선박 가격들도 꾸준한 강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신조선가가 181.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8년도 7월 이후에 가장 이제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최근에 그런 이제 선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내 3사의 그 조선업 수주도 지금 중국을 제치고 전체 1위를 차지할 만큼 계속 수주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선업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선박이 꾸준히 이제 지금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분기에 LNG 이제 추진선 중심, 운반선 중심으로 지금 대량의 선박을 수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계속 이제 올 초기 때문에 이제 올 내내로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주 물량은 계속 좀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도크가 꽉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그런 물량을 수주한다라기보다는 고부가 가치인 이제 친환경선이나 아니면 LNG 운반선이나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그런 이제 고부가 가치 선의 그런 수주가 좀 더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 기관, 지금 전체적으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 동안 1,173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456만 주, 그다음에 그 중에서 연기금이 194만 주를 매입을 할 만큼 그렇게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해도 지금 움직임 자체를 보면 조금 이제 한번 오른 다음에 최근 들어 조금 오른 다음에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약간 좀 조정을 받는 8,50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인 9,4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8,000원 이하가 되면 손절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 8,500원 잡아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400원, 손절 라인 8,000원 이하가 되면 손절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변 대표님의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섹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동차 부품주 안에서도 최근에 이 전기차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 그래서 전기차량 부품주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비중, 친환경 자동차에 관련된 이 부품 비중이 좀 높은 하이브리드 차 부품주 안에서에 대한 종목 선점을 했는데 어제 이 현대차와 기아가 3%대 상승을 좀 했었죠. 그리고 1분기에 대한 관련된 어떤 실적 기대감들이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다른 주식이 많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련돼서는 수급 유입 효과가 굉장히 좀 미비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1분기 데이터를 보면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판매량이 한 40% 정도가 좀 증가됐었는데요. 현대차가 전체 8만 3천 대를 좀 공급을 했는데 여기서는 현대차가 3만 3천 대, 전체 공급 액수는 8만 8천 대 안에서 현대차가 3만 3천 대, 그리고 기아가 한 5만 대 정도를 국내에서 공급을 했고 북미양 시장에 관련된 집계치는 근본 1분기 실적에서 좀 확정은 되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약 판매율이 한 35%에서 40% 정도는 증가되지 않았을까라는 전망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이 공급도나 이 부분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부품 비중을 좀 더 확대시키고 양산 비중에 대해서 공급량들을 좀 늘리겠다라고 좀 공언을 했고요. 올해 초에 현대차 그룹이 내년부터 주력 차종을 하이브리드 차로 좀 전환시키겠다라고 좀 전기차 일부 전환의 속도 조절을 좀 단행하면서 하이브리드 차 부품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주시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좀 코리아 FT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회사의 경우는 현대차를 좀 벤더사로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 하이브리드 카의 핵심 배기가스를 흡착시킬 수 있는 이 캐니스터라는 이 부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적인 기술 진입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국내에서는 거의 독과점 수준의 현대차 그룹 향으로 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6%대로 좀 추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증설 투자 이후에 대한 이 공략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된다면 점유율들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매출액이 6,7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39억 원을 기록했는데 실적의 외용 대비 올해 연초에 대한 시가총액이 1,000억대 초반에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섹터 안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었고 올해 초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도 적정한 주가가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도 좀 주시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전환 비율들이 크게 좀 증가될 경우에 매출 실적에 대한 반영 효과가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약 국내향 40%에 대한 매출 비중이 지금 코리아 FT의 1분기 실적 기대감과 우리가 맞물려서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는 인도 안에서 현대차가 올해 연말 안에 인도 법인에 대해서 상장 준비를 하겠다고 좀 공언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인도의 첸나이 지방의 생산 거점을 좀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FT가 관련된 반사 수혜 내지는 수급 기대감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6,500원 미만은 10% 미만의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목표가 7,800원 그리고 손절가 6,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원픽 종목으로 코리아 FT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하실 가격이 6,500원 미만이고요. 목표 주가는 7,800원, 손절 라인 6,1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감까지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보겠습니다. 임 대표님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네, 내일 총선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3월 CPI가 이제 발표되는 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내일이 지나면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이제 변동성이 크게 키울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CPI가 과연 얼마만큼 높게 나오느냐가 아마 시장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지금 C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 증시 자체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기준금리를 지금 인하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인하 시점이 지금 6월에서 7월로 미뤄지는 상황에서 이제 6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없고 7월에도 더 이후로 하반기 이후로 확실히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총선 관련된 부분입니다. 총선에서 여야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선거 운동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 지금 시장 예측과 비슷하게 야당이 압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의 여러 가지 입법 사항들에 대한 이제 지연이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 우려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주식 시장에서 특히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신 이제 4월 12일서부터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만약 어닝 시즌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거시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기업 실적이 좀 더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거나 개선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과 CPI 발표 이후의 지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투세 관련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에 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미국의 어닝 시즌 관련해서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도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서 변 대표님의 마감 전략도 들어볼게요. 예, 매크로 이슈는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경계해야 되는 지표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변곡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변동성을 유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였던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철저하게 좀 단기적 접근은 좀 용이하다고 좀 보고 있고 저는 1분기 실적을 좀 대비해 본다면 화장품 섹터 또는 이 의료기기라든가 조선, 방산주의 경우에는 조정시 매수가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총선 이후에 세부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세부안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최근에 수급 유입 효과가 다소 조금 차익 매물을 좀 과하게 소화하고 있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에서 자동차주 그래서 저는 현대차 기아의 경우에도 조정 시 매수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올해 총 주주 환원율들이 좀 더 크게 증가될 수 있는 우리가 4대 지주사라고 하죠. 금융 지주사. 금융업종들은 관심 있게 봐도 무방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주의 경우에는 좀 다소 좀 회의적인데 4월 이후에 지금 부동산 피해 포발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요인들. 그래서 작년 기점에서는 이 부실 충당 금액의 이 반응 효과들이 굉장히 좀 컸었고 75% 정도의 충당금이 좀 증가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여기서 40%대 이상의 추가 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면 저는 유동성에 대한 관점에서는 조금 증권주는 좀 리스크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1분기 실적 대비한다면 화장품과 의료기기, 조선, 방산 쪽 바라보시고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자동차주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주도 관심은 가지겠지만 증권주는 조금 유의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께서 짚어주신 원픽 종목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미용기기 관련주들은 조정을 딛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소모품 매출이 발생될 기대감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대양 제재의 경우에는 정리 매매 기간 동안의 변동성에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